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반격이 시작됐다. 테슬라 리벤지 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혁명과 S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기자동차 산업에서 이 신기술 혁명과 S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테슬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치킨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0일 바로 어제죠.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5%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1년 동안 이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300불 가량 이 지지선에서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어떤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이때 이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인수에 관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공매도들이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주식 이제 매도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됐고, MDD 값으로 마이너스 70% 이상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폭락 상황을 맞게 됐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 패닉셀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어떤 의문이 들고 또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 20일 P/E 레이쇼를 보시게 되면요. 이 애플은 22, 구글은 19, MS는 25, 아마존은 89, 테슬라는 41, 엔비디아 75, 월마트 43, 코카콜라는 26, 메타는 13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 P/E 레이쇼를 전망하는 포월드 P/E 레이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애플, 구글, MS 같은 경우에는 실제 P 레이쇼와 포월드 P 레이쇼가 비슷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22, 19, 25였는데 애플, 구글, MS가 20, 19, 21로 똑같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뭐 성장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한다 이런 개념을 좀 보이시죠. 자, 그런데 테슬라, 엔비디아, 월마트 한번 볼게요. 이 P 레이쇼가 41, 75, 43인데 포워드 P 레이쇼는 27, 41, 21로 거의 이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되죠. 그만큼 이제 가격이 지금 낮은 상황에 와 있다. 지금 이런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성장성도 훨씬 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코카콜라의 P 레이쇼가 23인데 테슬라가 27이라고 하니까 이 테슬라의 그 현재 가치가 얼마나 지금 싼 가격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S 커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기술 혁신에 이제 S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발명이 되어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S 커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아이폰과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 초기에는 이 얼리 어댑터들이 사용을 하지만 거기 이제 앱 마켓에 많은 그 앱 비즈니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확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점점 더 그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를 해서 우리가 그 앱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까지 많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S 곡선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 정도의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 2007년도에 그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기술이 그때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이제 성숙기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을 S컵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게 될 이 전기차 산업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이 전기차 산업의 초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2030년 혹은 2040년까지 계속해서 이 전기차라고 하는 이 산업이 그리고 이 전기차 산업의 기술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성숙기에는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접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초입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테슬라 주가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폭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00불대에서 130불대에 지금 와 있는데요.
자,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5% 수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 2030년이 되면 이 전기차 침투율이 약 40%에서 50% 수준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5%니까 약 8배에서 10배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이 테슬라의 주가에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준이 한 130불 정도가 되니까요. 8배에서 10배가 되면은 한 800불에서 1000불 이상, 그러니까 1100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 S컵을 이제 적용을 해 보았을 때 약 2025년에서 2026년 사이가 되면 전고점인 400불 사이를 지나가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또 분석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론바론의 그 테슬라 투자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론바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간의 지평에서 자기의 그 시간의 지평을, 투자 시간의 지평을 길게 느리게 되면 이 금리 인상 따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론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7배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하죠. 그래서 2030년까지 7배의 그 테슬라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이제 테슬라의 그 주가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 8배에서 10배 정도의 성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우연찮게도 이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이 되면 약 8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 결과와 거의 이제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론바노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아주 계산 공식이 간단한데요. 2030년이 되면 이제 그 약 10개의 기가팩토리에서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차량 이제 5만 대 판매를 하게 되면 이 영업이익률을 30%를 잡고요. 거기에서 약 15배의 PER. 지금 보게 되면 이제 PER이 한 40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15배 정도 2030년이 되면 성숙기에 접어들 테니까요. 15배 정도 잡게 되면 이제 4.5 트리리언 달러가 되는데, 그러면 이 시총이 바로 이제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시총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됨으로써 세계 1위의 기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롬바론의 그 간단한 그 계산 방식이었죠. 그래서 롬바론은 이미 이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후 10년 동안 7배 성장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연찮게도 이 전기차 침투율에 그 예상하는 그 결과와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게리 블랙은요, 2022년을 포함해서 2026년까지 이 테슬라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약 250조 원 가량 될 거다. 그야말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 기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빚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빚이 없고요. 현금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굉장히 유리한 그 마진율과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전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기 침체를 이용해서 가격을 급격하게 낮추는 치킨 게임을 이제 벌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치킨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거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이 치킨 게임을 동시에 이제 벌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이 영상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경기 침체는 이 경쟁력 있는 기업에는 더 없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게리 블랙이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자기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테슬라의 가격을 그 전 차종에서 급격하게 이제 낮췄는데, 그 결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의 3분의 2가 지금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모델 S, 3XY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고가 50%나 감소를 했더라 하는 놀라운 이 결과를 그래프를 이제 자기 그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정말 이제 모델 Y가 급격하게 이제 재고가 늘었다가 가격을 낮추게 되니까 그 약 70% 가량 재고가 순간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 차종 S3XY를 보게 되면 50%나 재고가 이제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위기가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격을 낮추니까 순식간에 이 재고가 70%, Y 같은 경우는 70%, 전 차종은 50%가량 감소하는 이 결과를 보고, 더 이상 이 테슬라의 수요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가격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기만 하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 감소하는 걸 보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그 고객 인도량 이약 50% 이상 그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023년에 50% 이상의 그 배송 딜리버리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파이프 샌들러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상하이라든지 오스틴, 베를린에서 점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원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 마진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진 상승률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파이프 샌들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는 비록 좀 낮추긴 했습니다. 34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추기는 했지만 지금은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이렇게 낮은 테슬라의 그 가격이 테슬라가 앞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야기를 하고,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가 이것은 이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금 파이브 샌들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재고가 줄어드는 것, 가격 인하를 하자 테슬라의 재고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 파이브 샌들러가 이게 아니었구나, 그 전까지 자기들이 이제 우려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로이터도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 전쟁에서 테슬라의 무기는 이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엄청나게 그 비판을 많이 하던 이 미디어들이 순식간에 지금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테슬라에 대한 그 주식을 이제 매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테슬라의 주가 띄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비판하던 이 미디어들이 이제는 그 입장을 바꿔서 테슬라가 가진 이 높은 마진율에 대해서 기사를 또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2020년 4분기와 2022년 3분기에 차량 그 매출 총 이익률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까만 점에서 이제 파란색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팔 때 매출 총 이익이 11,442달러에서 15,653달러, 약 3, 40% 이제 증가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비아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매출 총 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를 팔 때 남는 매출 총이익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14,921달러에서 5,456달러로 거의 60%, 뭐 70%가량 감소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 한 대를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남는 이익이 훨씬 더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30%, 뭐 40%가량 이제 늘어나게 된 거고, 대부분의 이 회사들이 보시게 되면 이 까만 점에서 파란 점으로 늘어나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무려 이제 11,442달러에서 15,653달러로 증가를 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차 한 대를 팔아서 남는 매출 총액이 아니라 순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 프로핏을 보시게 되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495달러에서 9,574달러니까 거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약 한 4배 정도가 증가하게 된 거죠. 4배, 5배가 이제 증가하게 된 거니까 굉장히 마진율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 마진율이 수익이 아니라 적자를 보게 되는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인플레 때문에 이 원자재 값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니오나 샤오펑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를 팔면서 계속 이제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자, 심각하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남는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율이 거의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이런 것을 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비아디 주식을 계속해서 지금 처분하고 있다. 자, 그래서 2023년 전기차 치킨 게임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은요,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 테슬라에 대한 그 우려가 있을 때마다 이 공매도와 패닉셀에 얼룩진 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많은 미디어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독자님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여름부터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부터 지금 추운 겨울까지 계속해서 테슬라라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테슬라라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이 더 튼튼해지고 이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마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다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이 하락장에서도 패닉셀링 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패닉셀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영원하게 하락하는 시장도 없고 또한 영원하게 상승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지난 1년 동안의 이런 주식시장을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 억만장자 론바론,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이 벌써 억만장자가 된 이 론바론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CNBC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경제 위기 후에는 계획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상승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는 항상 계속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롬바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새겨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롬바론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롬바론의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롬바론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또는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들 이후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찍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돈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정부가 빚의 가치를 낮추는 방식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신의 돈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고 소비가 일어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경제 위기는 끝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장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전략은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보유 기간은 영원한 기간이다. 그래서 주식은 팔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량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보유를 하고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뭐 노후를 위해서 쓴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주식을 파는 것이지 이것을 중간에 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바론 캐피탈, 그 론바론이 속한 그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회사 사무실도 늘리고 있고 직원을 해고한 적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승부수 치킨 게임이 중국에서 시작된다. 경기 침체는 우량 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슬라의 파워풀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는 또 구독자님들도 계시곤 했죠. 자, 그런데 테슬라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치킨 게임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로 동시에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 시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과 동시에 이 트위터가 그동안 많은 우려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 NFL이라든지 NBA라든지 PGA 투어라든지 하는 그런 많은 그 미국의 대규모 그 스포츠 리그들과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고 트위터의 동영상 광고인 트위터 앰플리파이 프리롤과 스폰서십이 특히 이런 어떤 스포츠 게임에 있어서 굉장한 광고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도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올해는 50% 딜리버리 그로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동시에 이런 산업, 이런 성장 산업은 바로 부자가 될 기회다라고 이제 과거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했죠. 자, 성장 산업은 항상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업들이 동시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둔화가 되면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기 침체기를 맞게 되면 두 번째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살아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이 현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그 철도 산업, 20세기 초에 석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성장 산업은요, 이 지그재그의 그 모양을 보이면서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큰 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성장 산업의 상승 및 하락, 동일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 성장 산업을 통해 살아남은 기업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10배 혹은 100배의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전기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거죠. 전기차 산업, 인공지능,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하는 이 산업들, 그리고 이러한 IoT와 같은 그런 기술 산업들이 모두 이제 총망라하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장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큰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그 치킨 게임에 있어서 테슬라의 반격이 시작됐고, 많은 또 미디어들이 이 테슬라의 그 재고가 감소하는 이 속도, 무서운 이 속도를 보고 이 테슬라가 올해 50% 성장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 테슬라의 리벤지 매치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신기술 혁명과 S 곡선을 통해서 이 테슬라가 속해 있는 이 전기차 산업, 그다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산업, 인공지능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초입에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